자, 오늘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미분을 하고 있는데 미분 단원 구조에서 정의 그래프의 활용, 그리고 드디어 그 지루했던 정의가 끝났다. 정의에서는 수투, 즉 미적분 1의 미분법, 미분 단원에서 도함수, 그 정의 파트에 있는 미분계수와 도함수에서 도함수의 계산으로부터 파생돼서 그걸 보다 자세하게 엄밀하게 배운 단원이었다. x의 n승으로부터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 즉 도함수가 나오고 fx 플러스 gx 마이너스 gx 곱하기 gx로부터 몫의 미분법, 합성함수 미분법, 역함수의 미분법,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정의가 끝나고 이제 그래프로 가자. 혹시 수투, 즉 미적분 1에서 마찬가지로 했잖아. 그 미분이라는 단원에서 정의, 그래프의 활용. 그때 그래프에서 뭘 배웠는지 아나? 기억나나? 이 그래프에서 배운 게 두 개죠. 그래서 하나는 그리는 방법, 또 하나는 그리기. 그래서 거기서는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 그리는 방법이 두 단계인데, 첫 번째 증가함수,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극대극소. 교과서에서는 극점이란 말을 쓰진 않지만 선생님은 극점을 강조한다. 그리기에서는 세 개가 뭐였냐면 fx와 fx의 그래프의 관계, 두 번째가 곱볼 함수의 그래프, 마지막으로 3, 4차 함수. 이렇게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게 수투, 즉 미적분 1에서라면 여기서는 뭘 배우느냐 하면 증가함수에 대응되는 게 오목볼록, 그 다음에 극대극소에 대응되는 게 변곡점, 그리고 여기서는 이걸 다시 배우는 게 아니고 요거죠. 여기서 3, 4차 함수를 새로 배운다. 3,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다 라면 여기서는 무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 연산함수.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연산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뭘 했었느냐 하면 3, 4차 함수 그래프의 뭐 성질, 그래서 대표적으로 2대1, 대칭, 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연산함수에 따른 주의점을 배운다.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는 매우 유사하죠. 그래서 2-1번 그리는 방법. 첫 번째, 오목볼록. 오목볼록을 할 때 참고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볼록 집합, 기억나나?
뭐 맛있는 거 먹는 것 같은데. 자, 인터넷에서 볼록집합 찾아봐. 뭔지. 볼록집합을 찾아보세요. 내용을 확인했나? 이해됐나? 어렵진 않죠. 그거 켜놓은 상태로 보면 이 볼록집합이란 게 집합이에요. 집합. 이게 뭐냐면 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를 집합이라고 하면 그 집합의 임의의 두 점, 임의의 두 점을 잡는다. 그지? 두 점은 뭐? 직선, 즉 선분이다. 선분은 뭐? 내분점이다. 이녀나. 선생 논리대로 하죠. 그래서 아마 뭐 네가 어디를 찾아봤는지 모르겠으나 여기를 집합이라고 하면 임의의 두 원소를 잡고 그러면 선분을 그렸을 때 이 선분 위의 모든 점, 즉 내분점들이 모두 뭐야? 이 집합의 원소라면 이 집합을 볼록집합이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나? 뭐 똑같지는 않더라도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요. 따라서 네가 예습한 그 교과서, 네가 예습한 교재, 즉 수학의 원리죠. 그것만이 아니라 교과서에서도 왜 오목볼록을 이렇게 정의하는지 이해가 되지. 선분 위의 점, 임의의 두 원소를 잡았다. 그 두 점이죠. 두 점의 선분. 선생이 가르치는 건 논리, 그러니까 논리의 진행 방향. 수학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 응? 원래.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선분 위의 점이지. 그리고 선분 위라는 뭐야? 선분 위의 점. 그럼 내분점이다. 왜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따가 수능에서 어떻게 나오는가를 살펴볼 거거든. 그래서 정의, 이론으로부터 정의가 왜 그렇게 되는지 안다. 그죠?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게 그 옆에 교과서에서도 간략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 위에 지금은 집합을 어디로 한정시키느냐 하면 영역이 아니라 그래프니까 요 위에 임의의 두 점을, 임의의 두 점이요. 잡아서 연결한다. 그러면 이것보다 이게 위에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보면 선생님이 하는 논리가 맞는, 따라올 수 있는 게 곡선을, 무슨 도형이야? 직관도형이 아니고 연산도형이야. 절차를 거쳐서 분석을 해야 된다고. 오케이? 그랬을 때 뭘로 쪼개? 직선으로. 그래서 곡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니네 지금 영혼 없이 보고 있겠지만 이게 나중에 어려워진다고. 곡선 대 직선의 위치관계. 얘가 형성이 된다. 직선은 뭐였죠? 직선은 할선과 접선. 지금 두 점이라고 했으니까 접선이 될 수가 없죠. 할선이지 일단. 그런데 접선은 안 나오느냐? 그럼 여기에 또 나오는 거지. 그리고 이런 거 보면 떠오르는 게 뭐죠? 이 그림을 보면 떠오르는 거. 정신줄만 계속 떠오르죠. 풍선처럼 올라가다가 뻥 하고. 야, 풍선에 올라가면 왜 터지는지 알아? 안 터지던데요. 네 눈앞에서 안 터진다는 거지. 쭉 올라가면 터지게 돼 있지. 왜 터져? 기압이 왜? 기압이 높아져서 거꾸로져.
위로 올라가면 공기들이 밑으로 눌려 있는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면 점점점 기압이 낮아지지. 그러면 공기가 운동성이 증가한다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막 운동을 한다고. 그래서 밀도가 낮아지니까 이제 막 팽창을 하는 거지. 팽창을 해서. 고만 했는데도 계속 팽창하니까 씨발 하면서 펑 터지는 거죠. 이게 이제 뭐야. 내가 뭐가 떠오르죠? 할 때 정신줄이 떠오르죠? 이 얘기를 한 건데 애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해. 정신줄이 계속 떠오르다가 펑 터져서 흔적도 없어. 이 그림을 보면 뭐가 떠오르니? 뭐 떠오르는 게 있을 리가 없죠? 미분이야. 이 그림을 보면 뭐 떠오르죠? 시발 미분인데 떠오르는 거 없어? 내가 이렇게 안 그래? 화살표 이런 거 안 했디? 안 했다고? 그럼 어디가 뭐가 보여야 돼? 어떤 접선? 그렇지, 시발, 이년아. 이게 보여야지, 이게. 그래서 뭐, 평균값의 정리. 이거는 평균값의 정리. 또, 네가 기억할런지 모르겠지만, 수투, 즉 미적분 1을 할 때 접선이 또 뭘 했냐면, 요걸 해서 요 점에서의 접선, 이 점에서의 접선. 그래서 교과서에 수투 교과서 항상 나온다라고 했던 거 모르지? 알지? 그래서 요것과 요것의 기울기를 비교해 본다.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해요. 아무튼 이렇다. 이게 정의예요, 정의. 이 정의가 아주 단순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이런 게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교과서는 이 정의를 정확하게 진술하지. 그런데 수학의 원리 155페이지를 펴봐. 수학의 원리를 보면 수학의 원리가 나쁜 책이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수학의 원리에서는 154페이지부터 설명을 시작해서 155페이지에 박스를 내는데 오목블록에 정의가 없어. 오목블록의 정의가 어디 있냐면 플러스 알파에 그림 그려놓고 끝이야. 선분 뭐 이런 개념이고 족도 없어. 투정, 선분 이런 개념이 없다고. 선분은 뭐 내분점. 지금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얘기했거든. 잘 봐. 그런데 여기서 100% 확실하게 애들이 놓칠 게 있어요. 놓치는 게 있다. 놓치는 게 있다. 여기 봐. 뭘 보는데요? 뭘 보느냐 하면 여기는 왜 극점이라고 표현을 안 할까? 왜 극대, 극소, 극대값, 극소값. 그래서 수능 문제를 보면 또 뭐 교육청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극점이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고 극값을 갖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 그럼 극값을 갖는다는 게 우리는 이제 그래프적으로 이해할 때 극점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여기는 변곡점이라고 점을 표현하거든.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이 두 개가 근본적인 차이가. 근본적인 차이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몰라. 얘는 어디에 있는 거고 얘는 어디에 있을까? 그럼 얘는 당연히 뭐 위에 있어? 그래프 위에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그래프 위에 있거든. 그런데 얘는 그래프 위에 있지 않아. 어디에 있을까? 그래프 위에 있는데 씨발 어디 여기 있나? 야 여기 그래프 위가 아니구나. 이거는 씨발 지금 일반적인 수학을 얘기한 거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아니고 그럼 그래프 위에 있는 거 맞는데 이거 그래프 위에 안 있네. 이것도 그래프야. 씨발 그럼 뭘 말하는 거지? 뭘 말하느냐면 곡선 위에 있어요. 그럼 이런 거지. 저 새끼가 장난하나. 그래프랑 곡선이랑 뭐가 달라? 잘 봐. 그 교과서 프린트. 오목블록 앞에 뭐라고 붙여있니? 곡선의 오목블록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그래프가 아니고 곡선이야.
그래서 이 곡선이면 어떤 게 이제 생기느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야? 따라서 연속이다. 곡선이란 명칭 안에 연속인데 그래프는 연속일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는 끊어진 점이 있다가 아니라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끊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점 세 개가 그래프다.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곡선이란 그러니까 이제 논증 기하적인 성격이 들어가서 뭐 위치 관계가 중요해져요. 자, 아무튼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정의와 그 다음에 뭐 배웠죠? 판정을 배웠죠. 2년. 그래서 여기로부터 뭐가 판정. 그럼 판정은 어떻게 하니? 이거거든. 판정은 어떻게 하니? 잘 하겠지. 그런 거야? 시작이 뭐야? F2'X가 등장하다는 거야. 그래서 F2'X와 0의 대소 관계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만약에 F2'X가 0보다 크면 결론이 뭐죠? 씨발 누가 뭐 읽어달래? 얘의 부정적분인 F'X가 뭐야? 0보다 크면 증가함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디서 배운 거야? 수투, 즉 미적분 1에서 배웠다. 그래서 뭐죠? 이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한데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해요. 뭐 자꾸 읽으려고 그래. 그래서 뭐야? fx가 이거 보면 f2'x, fx, f'x, fx fx가 어떻게 해야 돼? 아래로 볼록이다. 그럼 이건 왜 그래? 이거는 수투, 즉 미적분 1에서 배운 증가감소의 판정이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서 배웠어? 배운 적이 없지. 그래서 중요하지. 뭐 하고 있니? 교과서에서. 그래프 변화 관찰. 내가 이 얘기를 쓰면 이게 이제 와와 닿아야죠. 뭐 그래프 추론의 양대축의 한계지. 여기서 이제 그래프 변화 관찰이란 뭘 말하니? 하면은 곡선. 이 곡선을 말하죠. 곡선과 접선. 왜 접선을 생각을 하니? 하면 이거지. F2'X가 뭐니까? F'X가 접선의 기울기니까. 그래서 접선의 변화 관찰을 하는 거지. 여기서 내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문제 풀 때도 너는 이 교과서에서 이런 논리 전개로 한 것처럼 따라할 수 있어야 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갔죠? 오케이. 그래서 오목볼록 정의와 판정을 받고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어요. 정리하세요. 자, 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여기 보면은 이제 평가원 9월 29번 문제죠. 어렵진 않은 문제예요. 다만 29번이니까 그냥 쉽다도 아니겠지. fx가 5차 다항 함수다. 그 도함수, 즉 4차 함수가 되겠죠.
그래프가 있다.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fx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극값을 갖는다. 개소리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극값을 갖는 건 음수에서 하나, 6보다 큰 수에서 하나, 그 다음에 4에서는 변곡점이죠. 니은.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두 개다, 두 개. 니은. 4와 6 사이에 x1, x2에 대하여. 여기서 잠시 그 집중을 좀 해보겠어요. 아까 전에 받았던 교과서 프린트를 보면 이 정의를 봤을 때 어떤 구간에서 곡선 위에 임의 두 점 PQ에 대하여 이 두 점 뭐라고 되어 있어? 사이에 라고 되어 있어요. 오케이? 사이에 라는 말은 그 양끝점은 빠진다.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x1, x2는 4와 6 사이에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제시했다. 이게 뭔가요? 이게 뭐냐 하면 정의죠. 무슨 소린가요? f 2분의 x1 플러스 x2 그 다음에 2분의 fx1 플러스 fx2 얼핏 보면 뭐 비슷해 보인다. 그거는 그림 공부하는 애들이고 아까 전에 정의를 다시 봅시다. 교과서 정의를 다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두 점 사이에 있는 곡선 부분이 선분보다 아래쪽에 있으며 아래로 볼록하다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결론을 먼저 제시하면 이게 뭐야? 곡선이죠. 이게 뭐야? 선분, 즉 직선이죠. 교과서 표현으로 선분. 그래서 아래쪽에 있으면 아래로 볼록. 그럼 여기서는 이렇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다. 그 얘기거든. 그러면 여기서 아니 이게 왜 이건가요? 이런 걸 뭐라 불러? 해석이라고 하는 거거든. 해석은 지식의 4단계 중에서 3단계. 지식의 형태예요. 지식이 아니고 그냥 사고법이요. 사고법의 형태예요. 사고법의 형태. 그래서 구조, 내 머릿속에 있는 구조에 제시된 구조를 대응시킨다 라는 거거든. 너 이건 이해가? 그럼 아까 전에 이렇게 이해는 했나? 그래서 교과서 문장, 곡선 부분이 직선 부분보다 아랫부분에 있으면을 이렇게 그냥 제시한 거죠, 지금. 식으로. 그러면 실제로 그런가? 아래로 볼록인가? 4와 6을 보면 f'x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 맞죠. 아까 전에 판서에 의했을 때.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라고 하는 건 이거 하나 보려고 한 거고 디귿은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에서 기억만 틀리고 니은, 디귿이 맞다. 니은, 디귿이 맞다가 되겠어요. 혹시 디귿이 좀 힘든가? 그러면 왜 못 풀고 있어? 니은인가? 이 새끼가 뭔가 그거죠. 이렇게. 다음은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푸시고 풀었으면 손을 들어 답을 확인 받으세요. 보겠어요. 이거는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인데 4차 함수 fx에 대하여 도함수인 f'x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 참고로 수투 즉 미적분 1에서 f'x의 그래프와 fx의 그래프의 관계에 대한 훈련은 충분히 하였다. 물론 그 말이
실력이 충분히 숙성되었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나는 내 할 일을 했으니까 니는 네 할 일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거지. 기억. 함수 fx는 x 이퀄 4에서 극소를 갖는다. 맞죠? 왜요? f 프라임 x가 4에서 0이고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는데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니까 극소죠. fx는. 자, 이거는 지금 f 프라임 x의 그래프예요. 기억은 fx에 대해서 물었어요. 이제 그걸 깨달아요. 씨발 뭐 센 문제 푸냐 지금. 한잔 하겠네. 씨발. 극소는 b와 4 사이에 있죠. 극소는 b와 4 사이에 있는데 왜 4가 극소야 이러냐? 그건 아니고. 근데 왜? 어쨌든 니은이죠. 포인트는 니은이다. 니은은 뭐냐? t가 a와 b 사이에 있을 때 t-a분의 ft 마이너스 fa와 t-b분의 ft 마이너스 fb의 대소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봐. 그러거든. 그래서요. 이거를 지금 이거 뭐 하라는 거야.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줘야죠. 당연히. 이 평균 변화의 기울기를 의미하니까. 그래서 뭘 할까? 그래서 fx의 그래프에서 생각을 해줘야겠다. 그러면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나? a와 b 사이에서 a와 b를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아무 일이 없었다는 뜻.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f2'x의 그래프가 f'x의 그래프가 양수이다. 증가하고 그다음에 f'x의 그래프가 감소한다. 따라서 위로 블록이다. 증가하면서 위로 블록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 증가하면서 위로 블록.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격자점. 여기가 뭐야? a, fa. 여기는 뭐야? b, fb. 그리고 그 사이의 점. 꼭 가운데일 필요는 없죠. 그래서 t, ft. 그리고 그래서 연결하세요. 평균 변화를. 평균 변화. 그래서 이게 더 작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맞다. 이거 이 문제의 의미가 판정을 제시한 것이다. 이게 판정과 무슨 관계가 있니? 라면 평균값의 정리를 생각을 해서 이것과 표현한 접선. 이것과 표현한 접선. 를 생각을 하면 판정 중에 f2'x가 뭐였죠? 그때는 0보다 크다 했지. 0보다 작다. 이면 f'x가 감소한다. f'x가 감소하면 fx가 위로 볼록이다. 그럼 f'x가 감소하면 위로 볼록인 이유가 뭐라고? 그래프 추론. 지금 뭐 그래프 추론 중이다. 그래서 지금 뭐 하라는 거죠? 이거는 그래프 변화 관찰. 그럼 방금 뭐라고 그랬지? f 프라임 c1 이 사이에 있는 걸 c1이라 하자. 평값 정리에서는 c를 쓰니까 f 프라임 c2라 하면 이게 더 위로 볼록이므로 이게 더 기울기가 크다. 그래서 감소한다. 그죠? 그래서 f 프라임 x가 감소한다. 라는 걸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금 f 프라임 x가 이 시계는 없지만. 근데 이제 정신 차리고 보면 f 프라임
그래프가 거기 있는 거죠. A와 B 사이에서 감소하고 있다. 그거를 뭐 하고 있는 거야? 감소하고 있다는 걸 fx의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그 같은 말인지 그래프와 니은의 표현이 같은 말인지 이해하나요? 를 묻는 문제였어요. 정리하세요. 봅시다. 그래서 거기에 박스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가와 나가 이렇게 적혀 있다. 평가 문제인데 이 예제 2번이라고 한 것, 요 주제로 낸 문제, 이 교육청 문제와 주제가 동일하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요 놈은 이제 바꾼다 라고 하는 게 지수함수, 로그함수 수능 문제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이라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양변을 xy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0 y분의 fy. 근데 xy가 모두 양수이므로 곱한 것도 양수다. 양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x분의 fx 이렇게 된다. 그래서 기울기의 수능 관점을 이용하면 이렇게 본다까지. 그래서 이걸 완성하고 이제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이 대소관계를 생각하세요. 근데 이건 또 시발 뭐야?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뭐 주제는 이거다. 그러니까 이거 어렵죠 이게. 주제는 이거다. 정적분은 뭐야? 넓이다. 그러면 이건 뭔가요? 이건 뭐죠? 이렇게 하세요 라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하고 뭐 어쩌라고요? 하면은 1이다. 1급 하세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두 개와 정적분 넓이를 비교하세요. 요거를 얼마 전에 풀었죠? 그런데 왜 답이 안 나와? 얼마 전에 언제 했지? 망하려나? 얼마 전에 언제 했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가 왜 1이냐 를 따지는데 이놈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때 교과서에서 넓이를 비교해서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로 극한값을 구하는데 그 사용 방식이 이놈이다 라는 거였지. 근데 이걸 또 왜 하나요? 하면 여기에 뭐 오목볼록 얘기가 들어가 있다 라는 거지. 오목볼록 얘기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느 정도 했으니까 바로 보면 그때 이제 이런 주제에 대한 얘기를 다 마무리했던 거거든. 어려워요. x축, y축. 그래서 x 이퀄 1까지 생각을 한다. 0,0 격자점 0,0을 지난다. 그리고 0과 1 사이에서는 이런 기울기를 만족한다. 그럼 이게 다 0,0 여기서 이제 오는 거지. 그런데 기울기가 일단 다 양수다. 양수라서 뭐요? 그러면 양수면 근데 x, y의 대소관계가 여기가 x, 여기가 y다. 그러면 y가 더 작다. 두 점을 연결해서 요거랑 연결해서 더 작게 하려면 대략 여기 조금만 더 해볼까? 여기 조금만 하면 요만큼 올리는 거 씨발 무슨 얌생이 같은 여기 이렇게 하면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가 문제를 만족하게 되어 있다. 그렇지. 이해 갔나? 그러면 XY가 움직여도 이런 기울기를 만족하는 다항 함수의 그래프는 뭔가요? 추측해 보세요. 이거거든. 그랬을 때 결론은 이렇게 그린다죠. 이렇게. 이렇게 그려 나가야겠다. 그러면 이제 이게 XY가 움직여도 항상 이런 걸 만족하게 움직인다. 여기까지 이해갔나? 좀 풀이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씨발 아까 전 뭐가 다른 거야? 자, 아무튼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빨리 풀어보면 이거는 뭘 말하니? 하면 얘를 말한다. 이 삼각형의 넓이. 그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F1. 그리고 쟤는 이거 기울기죠. 기울기는 어디에 있니? 이런 말 한 거 기억나나?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쭉 가죠. 그럼 기울기는 어디에 있니? 하면 내가 한 게 맨날 했는데 모르겠지? y 콜 ax에서 a는 어디에 있니? 했던 거 기억나나?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해서 y 콜 ax 하면 x 이퀄 1. 그래서 여기가 a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거잖아. f 프라임 제로가 뭐야? 하면은 요 점이 요 격자점이 1, f 프라임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갔나? 그래서 이게 제일 넓고 그 다음에 이거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작다가 그 삼각함수의 극한에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가 1이다를 유도하는 그 그림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래서 그 발상을 여기서 사용한다. 이거였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푸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자 보세요. 이제 설명할 거야. 이게 지금 오목볼로가 연관이 된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내가 지금 뭐의 예제야? 평균값의 정리 예제죠. 그러면 평균값의 정리 예제인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남거든. 이거는 그림은 이제 여기다 내버려 두고 여기다가 한번 해보자. 여기다가 해보면 뭐 이렇게 그렸을 때 지금 그려져 있는 게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거잖아. 그런데 평균값 정리를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요 직선을 그릴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요 직선을 그릴 수 있는데 그죠? 그러면 이것보다 이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거랑 동일한 논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 이해 갔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 점의 x좌표가 요 점의 x좌표보다 큰 게 확실한가? 라고 하면 좀 알쏭달쏭해지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지. 알쏭달쏭한 부분이 생긴다는 말이 이해가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연결해서 하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두 점은 뭐? 선분. 기하는 뭐? 삼각형으로 쪼갠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 그러면 예전에 했던 기울기에 대한 삼각부등식 기억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울기가 어떻게 돼? 이거랑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기울기가 제일 작다죠. 이해 갔나? 그래서 파란색과 노란색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항상 그림이 요 선분, 파란색 선분과 노란색 선분의 기울기가 이런 관계라면 빨간색 선분이 등장해서 얘가 항상 작아지니까 얘와 얘를 비교한다. 이해 갔나? 오케이? 그러면 이럴 때 요 둘 사이에 이 점을 설정하고 얘와 얘를 비교한다가 이 그림.
이 식이지. 0과 1 사이에 이게 0이고 이게 1이잖아. 그럼 저 그림으로 보자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이게 뭐야? 이 점이 T다. 이렇게 해서 이거랑 비교하라는 게 이거거든. 그래서 요 놈을 생각을 할 때 얘랑 얘의 평행한 접선을 그려서 하면은 그 접점의 x좌표의 대성관계가 애매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접점의 x좌표는 t보다는 작고 이놈은 t보다는 크니까 확실하게 크죠?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확실하게 크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즉 C1이 C2보다 이 접점의 x좌표를 C1 이 접점의 x좌표는 됐고 이 접점의 x좌표를 C2로 하면 C1이 따라서 C1이 C2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그러면 뭐 F 프라임 C1과 F 프라임 C2가 그림에서 봤더니 이쪽이 크다. 따라서 뭐야? F 프라임 X는 감소함수다. 감소하니까 위로 볼록이다 라는 사실과 일치한다 라는 거지. 이해 갔죠? 오케이. 정리하세요.